안녕하세요. 착한 코딩입니다. 실무 개념 8번째. 커서 AI로 백엔드 API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커서 AI를 사용해 무신자라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했는데요. 프론트엔드 서버만 구현했어서 노출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리액트 컴포넌트 안에 하드코딩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Node.js의 프레임워크인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MySQL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코딩은 제가 아니라 커서가 해줄 거예요. 먼저 리액트 서버를 켜달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리액트 서버가 잘 구동되었다면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화면이 열려야 하는데요.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로그도 확인할 수 있게 보여달라고 해볼게요. 이제 터미널에 찍히는 로그도 보여줍니다. 무신자 화면이 잘 열렸습니다. 이제 백엔드 서버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요.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 프레임워크, 워크스페이스 경로, 프로젝트명을 포함해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인 무신자 폴더가 있는 동일한 경로에 백엔드라는 익스프레스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합니다. 커서가 콜스와 .env라는 패키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원래 브라우저는 보안상 같은 출처의 요청만 허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Node.js 서버에서 호출과 응답을 하는 건 괜찮은데 서로 다른 리액트 서버에서 노드 서버로 API로 호출하면 안 됩니다. 이때 콜스 설정을 해주면 요청과 응답이 가능합니다. 콜스는 호출을 받는 쪽에서 설정해줘야 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호출 받는 쪽이 익스프레스 노드 서버입니다. .env는 API 키,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등 민감한 설정 변수들을 env라는 확장자 파일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env와 같은 중요한 파일은 GitHub와 같은 형상 관리 프로그램에 추적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런을 눌러 패키지들을 설치합니다.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본 소스들을 설치합니다. 원래 노드 서버는 소스를 수정하면 서버를 재시작해야 변경사항이 반영되는데요. 노데몬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면 파일 변경 후에 서버를 자동으로 재시작해줍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서버가 재시작되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아주 편리한 패키지입니다. 제가 무신자 폴더가 있는 커서 언더바 샵 폴더 안에 노드 프로젝트를 생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커서가 무신자 폴더 안에 설치를 했네요. 지적을 해주니 사과를 하고 다시 제대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잘 만들고 있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폴더를 동시에 볼 수 있게 VS 코드에서 커서 언더바 샵 위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서버를 켜달라고 합니다. 아직 세팅할 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기다려줍니다. 세팅이 끝나면 다시 익스프레스 서버를 실행해 달라고 합니다. 커서가 5000번 서버로 노드 서버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사항이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과 익스프레스 모두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면 기본으로 300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같은 IP와 포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포트를 수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노드 서버의 포트를 5000번으로 수정해달라고 명령을 했었기 때문에 커서가 이걸 학습해서 자동으로 5000번 포트를 할당해 줬습니다. 만약 커서가 노드 서버의 포트도 3000번으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익스프레스 서버의 포트는 5000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명령어를 한 번 더 실행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5000을 실행하니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리턴 되었습니다. 3000번 포트를 사용하는 리액트 서버는 죽어 있어서 두 개의 서버를 동시에 켜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보면 두 개의 서버가 동시에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MySQL에서 사용할 상품 리스트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커서가 스스로 DB 서버에 접속해서 SQL문으로 테이블을 대신 생성해 주면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커서가 DB 서버에 직접 연결해서 쿼리를 실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바로 실행 가능한 쿼리를 만들어 줍니다. 커서에게 무신자 홈 화면에 노출될 상품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 생성 데이터 정의어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테이블에 넣을 컬럼명을 알려주고 PK로 사용할 고유 시퀀스도 요청합니다. PK로 사용할 컬럼은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날짜, 시간과 자동 증가값을 사용해 달라고 합니다. 커서가 테이블, 시퀀스, 트리거를 생성하는 쿼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방식과 조금 다르지만 최대한 코딩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니까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서 db라는 스키마를 생성합니다. 상품 리스트와 시퀀스에 대한 create 테이블 명령어를 실행하고 시퀀스를 관리하는 트리거도 생성합니다.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커서가 생성한 트리거 내용을 요약하면 상품 테이블에 인서트 이벤트가 발생하기 직전에 실행됩니다. 현재 날짜, 시간은 초단위까지 조회해서 시퀀스 테이블에 넣고 시퀀스 테이블을 다시 조회해서 초단위까지 같은 데이터 수를 카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테이블의 PK로 할당되는 값은 날짜, 시간 텍스트에 뒤에 4자리 시퀀스를 붙여서 생성합니다. 1초에 1만 개 초과의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동일한 시퀀스가 생성될 수 없는 로직입니다. 테이블을 생성했으니 더미 데이터를 삽입할 인서트 쿼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4열씩 8행을 노출하고 싶어서 32개의 데이터를 만들고 상품명, 가격, 이미지를 다르게 요청합니다. 이미지는 바로 웹에서 조회 가능한 것으로 요청합니다. 워크벤치에서 인서트 쿼리를 실행하고 잘 들어갔는지 조회해 봅니다. 데이터 중 이미지 URL을 하나 브라우저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이미지가 노출됩니다. 다음은 MySQL 서버에 백엔드 익스프레스 서버를 연동해 보겠습니다. 로드 서버 입장에서 연동할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정보를 알 수 있게 IP, 포트, 계정,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명을 알려줍니다. HTTP 통신을 하면 JSON 형태의 데이터로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MySQL 서버 연동을 위해 MySQL2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서버를 재시작합니다. get 방식의 전체 조회 API 로직을 보면 MySQL에서 생성한 프로덕츠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select 쿼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커서가 알려준 URL을 브라우저에서 get 방식으로 호출합니다. 이제 백엔드 서버와 MySQL DB 서버의 연동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서버와 백엔드 서버를 연결해 볼게요. 익스프레스 서버의 상품 조회 API를 호출해서 무신자 홈 화면에 노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리액트 서버가 죽어 있어서 시작해 달라고 합니다. 리액트 홈 화면이 열리면 DB에서 조회한 상품 리스트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부분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소수점까지 노출되고 있고 불러올 수 없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격이 1원 단위까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지 문제는 커서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바꿔줄게요. 이미지를 불러오지 못하는 스트라이프 니트와 캐시미어 스웨터의 이미지 URL을 업데이트 쿼리를 사용해 바꿔줍니다. 홈 화면을 새로 고침해보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